제5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황당한 판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상 국민에 따라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규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황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황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과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시리즈 제2화에서의 자세한 내용과 같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1구역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때는 2006년도 12월 29일과 2006년도 8월 7일이고 서울시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때는 그 3년 및 5년 후인 2009년도 12월 24일과 2011년도 6월 30일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과 서울시 공덕동 공덕 1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서입니다. 승인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 1구역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일이 2009년도 12월 24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덕 1구역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일이 2011년도 6월 30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 시행되었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재건축 사업 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진 2006년도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자의 소유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법하고 무효한 것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인 것임은 물론, 이러한 위법하고 무효한 추진위에 다시 조합인가가 이루어진 것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9-1297 판결과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1205일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각종 정비 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 관계가 불명확,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 군수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 군수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무효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도 10월 29일 선고 2009-12297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12051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단독주택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 및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1구역 주민들은 관련된 법 규정, 서증,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다시 위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된 위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내용입니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이 무시되고 모두 주민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 내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5개월 후에 집행정지 항고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 내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2개월 후에 집행정지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법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무시되고 모든 재판에서 주민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관련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위법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가지고 통계 조작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리즈 제1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가지고 통계 조작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조합을 같이 포함시켜 심리 판결해달라고 신청한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고 기각 또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이어진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입니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고 모두 주민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5년 4월 9일 선고 2015-3535의 판결입니다. 공덕
1구역 관련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7년 3월 22일 선고 2014-40586 판결입니다. 신사 1구역 관련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년 6월 15일 선고 2018-3626 판결입니다. 공덕 1구역 관련 판결입니다. 관련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이 이루어진 2006년도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전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식의 판결이다 보니 통계 조작과 관련한 주장 내용이나 법 개정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과거의 위법하고 무효한 조합 설립 동의서에 의한 조합인가와 관련한 문제, 조합 설립 동의 처리자들을 동의자로 산정한 문제 등이 제대로 심리되고 최종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재판은 주민 패소 판결로 일관되었습니다. 제1심 및 제2심의 하급심에서 혹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헌법 정신과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심리 및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이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고 이들 판결이 그 이후의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최초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진 두 사건의 담당 법관입니다. 사건 번호와 대법원 담당 부서, 재판장, 주심, 참여한 대법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이루어진 세 건의 담당 법관입니다.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담당한 법관들에 대해 알아보았던 바 먼저 아래 4번 사건의 재판장과 5번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법관의 경우입니다. 과거 한 TV 뉴스의 자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두 법관의 경우는 과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TV 뉴스 자막에서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법관들이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재판장이었던 대법원 2012-12051 사건에서는 적법한 판결을 해놓고도 본인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015-35352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에 대해 심리 불속의 기각 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법관의 경우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법관은 한 정당이 뽑은 적폐 판사로 나오고 있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상 국민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판결인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열거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 1구역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은 관련 3건에 대하여 2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주심의 역할을 한 법관으로서 문제의 3건에 대하여 모두 관여하고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법관입니다. 과거 방송 자료를 보니 아래와 같은 방송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보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서도 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부에서 판결을 한 것은 이 법 규정 또한 위반한 판결인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는 2호 원심 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호 원심 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심 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와 원심 판결이 법령,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는 심리 불속의 기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된 사건들은 원심 판결이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였음이 분명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를 한 것은 이 법규정 또한 위반한 판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조합원한테는 합법적인 조합이라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통하여 비조합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는 이 매도 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재건축 후 결여가 있으면 지표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여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여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소유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허가 있은 후에 이 구분 소유자로부터 대지 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라고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쉽게 표현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창립 종이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동호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조합원한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즉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서를 받은 비조합원은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만약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동호서를 제출한 자와 추가로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자들의 전원의 합의에 따라 조합장은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조합원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사 1구역과 공덕 1구역은 각각 2013년 12월 29일과 2013년 10월 26일에 재건축 결의, 즉 조합 창립 종이를 개초하였고, 조합 창립 종의 개초일로부터 지체 없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어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사 1구역의 경우는 2014년 12월 30일 이후 총회 개최 1년 후에 최고하였으며, 공덕 1구역의 경우는 총회 개최 1년 7개월 후인 2015년 5월 18일 이후에 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체 없이의 사전적 의미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 없이, 또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 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고, 대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즉시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같은 표현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년 또는 1년 7개월 후에 한 최고를 지체 없이 한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지체 없이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2008년도 2월 29일 선고 2006-5657이 판결과 2012년 12월 26일 선고 2012-90047 판결 등에서는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대하여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 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이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 청구의 상대방은 매도 청구권자가 언제 매도 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 청구권자가 매수 대상인 구분 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으로 정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 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 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해석되는 피고에 대한 매도 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사업시행자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 설립 후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을 요약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 법인 등기를 마친 조합은 첫째,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즉 매도 청구 행사 기간의 기산점은 바로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2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인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년도 2월 29일 선고 2006-5657이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2012년 12월 26일 선고 2012-90047 판결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사 1구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2014년도 2월 11일 이루어졌고, 조합 법인 등기는 2014년 2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매도 청구권 제척기간이 2014년 4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 행사가 2012년 5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된 매도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제기한 것이고, 공덕 1구의 경우는 2014년 3월 28일자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고, 2014년 4월 2일자로 조합 법인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매도 청구권 제척 기간은 2014년 6월 2일까지이므로 2015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 매도 청구권 행사는 소멸된 매도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 판례와 법리에 따르면 신사 1구역과 공덕 1구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에서의 매도 청구권 행사는 제척기간의 도가로 소멸된 매도 청구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사 1구역과 공덕 1구역의 조합 등기사항 전부 증명사입니다. 등기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신사 1구역과 공덕 1구역 조합 측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에서 관련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지만, 관련 법규정, 판례 등이 모두 무시되고 모두 주민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사 1구역과 관련한 다음 두 사건은 제1심에서 주민이 승소한 내용에 대하여 조합 측이 대형 로펌으로 소송 대리인을 교체한 후 제2심에서 주민 패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가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들 판결 역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서도 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부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를 한 것은 이 법규정 또한 위반한 판결인 것이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심 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와 원심 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는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위반이 분명하고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내용에 대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이 법규정 또한 위반한 황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6화는 대법원장께 두 번째로 공개 청원합니다가 게재됩니다.